5년간 말기암과 싸운 켈빈의 마지막 생명의 불꽃은 꺾어지고 그의 영혼은 천국으로 향했습니다. 그에게 그토록 비참한 삶을 우연히 안겨준 환생의 여신은 그의 모든 기억을 지우고 그것들을 망가진 기술과 압도적인 능력으로 바꾸어 새로운 세상에 다시 태어나도록 보냈습니다. 그의 세계로 오랜만에 몸을 움직이며 그는 자신이 전생의 기억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전생의 기억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신의 치트 시스템이 그의 눈앞에 나타났고 그가 시작을 누르자 화면에서 여신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는 이제 최고 레어 클래스인 S급 소환사로 판타지 세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신은 그에게 모험가 길드에 등록하는 것을 첫 번째 퀘스트로 주었습니다. 가는 길에 멜피나 여신은 그가 사흘 동안 그녀에게 사랑을 고백했기 때문에 그녀가 그에게 반해 그의 첫 번째 시녀 여신이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오즈의 마법사가 그녀가 얼마나 뜨거운지 보고 싶다고 애원했을 때 그녀는 자신이 그렇다고 밝혔다. 345 레벨이고 충분한 마나 포인트를 얻기 전에 레벨업을 해야 했어요. 그녀를 부르세요. 그가 모험가 길드에 도착하자 멜피나는 그의 직업을 숨기라고 경고했다. 그는 그 나라에서 유일한 S랭크 소환사였고 세계 대전을 일으킬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의 능력 때문에 폭발하려고 한다. 그래서 S급 능력을 숨기고 평범한 사람인 척하며 F급 카드를 받았습니다. 못생기고 쓸모없는 실패자라고요. 랭크를 올리려 하면 각 랭크에서 10개의 임무를 완료해야 했기에 첫 번째 임무로 파란 슬라임을 사냥하기로 했습니다. 그중 하나를 첫 번째 소환수로 만들려고요. 숲에 도착했을 때 그는 첫 번째 소환수로 만들 3명의 희생자를 발견했습니다. 그렇게 말이죠. 그래서 자신만의 독특한 S급 감정평가 기술을 사용했는데 그들을 소환수로 만들려면 그들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슬라임들은 말을 못하니까 그는 자기 나름의 방법을 썼습니다. 바로 슬라임들을 때려서 억지로 동의를 얻는 거였죠. 하지만 그가 슬라임에게 달려들자 슬라임은 재빨리 피한 뒤 그를 공격해서 단 한 방에 체력의 절반을 깎았습니다. 그래도 그는 슬라임이 비웃는 와중에도 일어섰고 슬라임이 다시 피하기 전에 달려들어 여러 번 공격하여 그의 체력을 거의 다 빼앗았습니다. 거의 전부를요. 하지만 이제 그는 슬라임의 약점을 알아챘고 다시 달려들면서 공격을 피한 뒤 그대로 회전하며 슬라임을 강력하게 공격했습니다. 그 공격의 슬라임은 바닥에 나가 떨어졌습니다. 2개의 체력밖에 잃지 않았지만 그는 이제 그것을 강제로 순응시킬 수 있었다. 하지만 주문을 시작하려고 팔을 들자 자신의 모든 에너지가 소진되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슬라임의 몸은 붕괴되기 시작했고 그 영혼이 켈빈의 몸속으로 들어오기 시작하자 그는 그에게 클로토라는 이름을 지어주기로 했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서 따뜻함을 느꼈다. 이것은 이름을 얻은 슬라임이 느끼는 행복이었고 켈빈은 클로토를 소환하기 위해 남은 MP를 모두 소모하기로 결정했고 그의 첫 번째 퀘스트를 완료했다. 하지만 켈빈은 클로토가 자신의 종족을 죽여 레벨업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저 작은 놈은 식인종 야만인이었고 자기 가족을 사냥하기 시작하는 것에 흥분했어. 가족을? 몇 시간 후 그들은 클로토의 부모를 찾았고 켈빈이 높이 뛰어오르자 그는 바람 마법을 사용하여 클로토의 어머니를 베어버렸어. 클로토가 아버지 주위를 뛰어다니다가 아버지를 죽일 때까지 그는 S급 소환사 스킬 덕분에 훨씬 강해졌어. 그 스킬은 그가 길들이는 소환수마다 100개의 스킬 포인트를 주거든. 그래서 3번째 슬라임을 죽인 후 그들의 임무는 완료되었고 이제 그는 첫날 밤을 보낼 싸구려 모텔에 묵을 돈이 생겼어. 첫날 밤. 그러던 중 노예를 파는 암시장 상인을 만났는데 매력적인 엘프를 보고 그녀의 슬픈 눈빛을 발견하고 그냥 가기로 했습니다. 어렌. 몇 시간 후 여관에 도착했는데 뚱뚱하고 역겨운 할망구가 그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이 세계에는 목욕탕이 없다는 걸 깨닫자 멜피나는 그의 역겨운 엉덩이는 전생에도 샤워를 한 적이 없다고 마치 지금 영상 보는 너희들처럼 말이야. 너베의 새로운 삶의 셋째 날 아침 록산느. 젠장 틀렸네. 내가 항상 이런 실수를 하는 데는 분명 큰 이유가 있을 거야. 루비가 그에게 애급 승진을 축하해주자 다른 모험가들은 그가 임무에서 부정행위를 했다고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루비는 많은 모험가들이 첫 번째 D급 임무에서 죽는다고 경고하며 조심하라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 임무 전에 새로운 장비를 구하러 갔을 때 얼굴이 험악한 추한 놈이 나타나 자신을 캐셀이라고 소개했는데 D급 모험가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모든 모험가들은 그가 새로운 모험가들을 유인하여 죽이는 B급 살인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길드에서 가장 강했기 때문에 그에게 맞설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가 거짓말을 해서 새로운 모험가들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B급 살인마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가 길드에서 가장 강했기에 감히 맞서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켈빈에게 검은 유령 기사를 물리치는데 동참해달라고 부탁했을 때 루비는 그 임무를 받아들이지 말라고 소리쳤습니다. 디급 모험가들은 모두 그와 싸우려다 죽었으니까요. 시도조차 하지 못하고 말이죠. 그 말을 듣고 켈빈은 초대를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능력을 평가해 본 후 그에게 살인자라는 칭호가 붙어 있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래서 대신 그는 그에게 경주를 도전하기로 결정했는데 승자는 먼저 도착하는 사람이었다. 블랙코스트 나이트를 물리치고 보스와도 싸우겠다고 말했다. 그는 혼자서 자신만만하게 이길 거라고 생각했던 그 자식은 도전을 받아들이고는 떠났습니다. 하지만 골목 안에 들어섰을 때 마치 싸우던 것 같은 패배자가 있었다. 30년 동안 끊을 수 없는 중독 이름은 기멜 정말 충격적인 소개군. 그의 7랭크 감정 눈이 켈빈의 스탯을 읽지 못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자신이 이전에 다른 사람들처럼 켈빈을 짓눌러 버릴 수 있다고 생각했고 캐셀은 그 광경을 기대하며 흥분했습니다. 그날 밤 그들이 정령의 성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모든 언데드 몬스터들이 죽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 밤 그들이 영혼의 성에 도착한 후 모두 발견했다. 좀비 괴물들이 처치되었다. 하지만 그 순간 켈빈이 나타났어요. 그들이 그의 지팡이를 보고 그는 그린 마법사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켈빈은 블랙나이트가 문 너편에 있었다고 밝혔어요. 그리고 그가 싸우는 걸 방해받고 싶지 않았어요. 결국 그들은 자신을 암살하려는 계획을 세웠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므로 그는 그들과 정면으로 맞설 의향이 있었습니다. 패배자들은 충격을 받았지만 캐셜은 켈빈이 혼자 온 것을 바보라고 생각했고 켈빈이 자신의 부하들에 대한 현상금을 노리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켈빈은 자신이 대머리의 머리카락을 다시 자라게 하기 위해 여기 왔다고 밝히며 세상에서 가장 좋은 머리카락을 얻는 비밀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비밀은 그가 세계 최고의 건강 및 웰니스 프로그램인 HMSS에 등록했다는 것이었는데 탈모를 막고 머리카락을 다시 자라게 하는 다양한 제품을 제공합니다. 머리, 만약 당신이 나처럼 반짝이는 똥자국이거나 모든 머리카락이 빠질까 두렵다면 꿈에 그리던 짝을 만나기도 전에 머리카락이 빠진다면 그게 바로 임세스, 탈모입니다. 치료가 당신에게 딱 맞아요. HIMSS와 함께라면 성분 덕분에 단 6개월 만에 머리카락을 다시 자라게 할 수 있습니다. 의사가 신뢰하는 그리고 검증된 이사회 면허를 가진 의사들이 처방한 치료법을 통해 제공자들 그리고 만약 당신이 후퇴하는 헤어라인이 지겹다면 바로 그 과정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의료 제공자와 온라인 상담을 통해 그가 결정할 것입니다. 처방전이 당신에게 적합한지 여부입니다. 그럼 대머리 빡빡이 새끼야 뭘 기다려? 내 설명란 링크를 이용해서 켈빈처럼 멋진 알파남으로 만들어줄 최고의 탈모 치료제에 가입하세요. 그러면 트위치 중독자들이 부러워할 만큼 엄청난 미녀들을 거느릴 수 있을 거예요. 치료 과정은 간단하고 100%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보험이 필요 없습니다. 자동 재주문 및 배송 관리에도 무료 상담 및 의료 제공자와의 메시지 전송을 포함한 완벽한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무료 배송까지 직접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마침내 더 멋있어지고 못생기고 불쌍한 대머리 찐따는 벗어날 수 있을 거예요. 이제 당신은 더 멋져 보일 거고 못생기고 불쌍한 대머리 루저는 아니게 될 거예요. 이런 반짝이는 똥 자국들처럼. 하지만 켈빈은 그들에게 현상금이 걸린 줄 몰랐고 운이 좋은 날이라고 생각하며 뚱뚱한 암소한테 자신을 공격하라고 말했습니다. 누가 암소라고 불리는지 궁금해하던 로그가 그에게 달려들었지만 진흙덩굴을 밟자 땅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진흙덩굴이 발동하는데 보통 몇 분이 걸리는데 캐슬은 그들이 자신의 함정에 걸려들었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지멜은 자신의 마법을 전혀 감지하지 못한 자신을 쓸모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전혀.
켈빈이 그들에게 풍력절단기를 날리자 지멜은 그와 맞서 싸우다가 죽을 것을 깨닫고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죽을 것 같아서 하지만 캐셜이 모퉁이로 달려가기 시작하자 켈빈은 진화된 슬라임 글루테니아의 새로운 형태인 기멜의 눈앞에 클로토를 소환했습니다. 기멜의 눈앞에 진화된 슬라임 글루테니아의 새로운 형태로. 그래서 쓸모없는 놈이 다시 달려가기 시작하자 켈빈은 클로토가 한때 국가들을 파괴했던 전설적인 준마왕급 몬스터로 진화했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기멜을 벽으로 던지면서 기멜을 벽으로 던지자 로그는 온 힘을 다해 주먹으로 풀려났지만 슬라임을 상대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 순식간에 제압당했습니다. 그래서 캐셜은 결정적인 일격을 가하기로 했습니다. 모든 남자들이 의식을 잃자 켈빈은 두 번째 방으로 들어가서 자신 앞에 있는 검은 유령 기사를 보고 감정 분석의 눈을 사용했습니다. 켈빈은 자신이 53레벨 암흑 기사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를 자신의 파츠에 넣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더 강해지고 싶어 하며 기사에게 자신이 그를 물리치러 왔고 그를 자신의 소환수로 복종시키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바보 기사는 몇 시간 동안 자신과 이야기한 첫 번째 패배자이며 며칠 전에야 성격이 생겼다고 밝혔습니다. 켈빈은 이 세상이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바보들로 가득 찬 건 아닌지 의아해하며 멜피나는 그를 소환수로 만들러 온 거라고 상기시켰습니다. 하지만 기사는 이미 왕과 이전 나라를 잃었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의 나라를 되찾고 싶어 했습니다. 그에게 강력한 주인이 될 경우에만 섬기려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도전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고 마주서자 그는 자신의 이름이 제라드라고 밝혔습니다. 모든 애니메이션 중 최악의 CGI가 전장을 변화시키자 켈빈은 돌진하여 바람배기를 날렸습니다. 하지만 제라드는 그것을 막아내고 슬라임을 제압했습니다. 제라드가 투시 능력이 있음을 깨달은 제라드는 켈빈에게 억누르지 말라고 명령했고 그가 대지의 성벽을 활성화하자 그의 슬라임은 자폭했지만 제라드는 한 번의 배기로 그의 벽을 파괴했습니다. 단 한 방에 살아남았다는 사실에 안도하며 켈빈은 협곡을 만들어 그를 넘어뜨리려 했다. 균형을 잃게 말이다. 하지만 제라드는 방역하며 켈빈을 거의 죽일 뻔한 공격을 날렸다. 그래서 클로토가 검으로 그를 찌르려 할 때 제라드는 간신히 막아냈다. 하지만 켈빈이 공개한 마법으로 그를 제압하려 하자 제라드의 내면에 기억들이 되살아나기 시작했다. 요정사자가 그의 왕국을 방문하여 왕에게 그들에게 복무하라고 명령했던 것을 기억해냈다. 하지만 왕이 요구를 거부하자 끔찍한 역병이 그의 온 나라를 쓸어버렸다. 아내는 목숨을 잃기 전에 딸을 데리고 도망치라고 애원했고 그는 유령만 남은 폐허가 된 조국을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조국은 하지만 탈출에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며칠 후 그의 말은 죽었고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각성한 힘으로 제라드는 켈빈의 방벽을 파괴했지만 켈빈은 공기한 마법으로 그를 가두면서 마침내 자신에게 필요한 기회를 만들어냈습니다. 필요한 기회를 다음날 그는 보상으로 제라드의 갑옷 조각을 제출했습니다. 루비가 그것이 진짜임을 확인하자 쓸모없는 모험가들은 모두 그가 어떻게 그를 이기고 심지어 캐슬의 역겨운 무리를 혼자서 물리쳤는지 궁금해하며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루비가 켈빈에게 D랭크로 즉시 승급될 것이라고 말하며 그가 D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여주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켈빈은 그녀가 플롯 전개에 너무 평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제라드가 루비가 자신의 후궁의 완벽한 추가 인물이라고 생각한 반면 멜피나는 자신이 그의 유일한 아내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켈빈은 길드 마스터를 만났고 자신의 이름이 러라고 말하며 다른 세계에서 환생한 것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아르앵크인 그의 감정평가 눈 기술을 사용하여 켈빈은 자신이 그의 능력치를 꿰뚫어보고 조심성이 없었기에 망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이 그의 사무실에 있는 동안 러는 약한 모험가는 캐슬은 물론이고 파티 없이 흑귀 기사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고 그의 S급 소환사 스킬을 간파했습니다. 하지만 비밀이 이미 드러난 상황에서 제라드의 목소리는 그에게 버티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힘을 아는 강력한 동맹을 만들어 더욱 강해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선택이 없던 켈빈은 진실을 인정하기로 했고 러가 정말로 무엇을 원하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래서 러가 친구가 되고 싶다고 말하기 시작하자 그는 한때 만났던 사람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다른 세계에서 환생한 영웅들의 집단이었죠. 하지만 켈빈은 러의 말처럼 자신과 같은 다른 이들이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그들이 도라미스 성광국의 영웅들이었다는 것을요. 도라미스의 여사제가 신의 예언을 듣고 그들을 소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곧 마왕이 부활할 것이라고 밝혔죠. 대륙 전체의 몬스터들이 그의 부활 때문에 폭력적으로 변했고 그 때문에 검은 유령 기사가 그렇게 강했던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과의 전투에서 말이죠. 켈빈은 러가 자신에게 마물로부터 마을을 지켜달라고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러는 그 일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겠다고 말했고 심지어 그에게 모든 자유를 주면서도 그의 계급을 유지했어요. 켈빈은 이 말만 듣고 싶었기에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그와 악수를 했습니다. 그날 후에 클레어라는 뚱뚱한 몸매의 모텔 여주인이 그에게 승진을 축하했습니다. 그리고 그 더러운 늙은 년은 그 소식이 온 마을에 퍼졌다고 말했습니다. 방으로 가는 길에 제라드는 그 뚱뚱한 년이 그의 또 다른 정복 대상이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그의 정복 대상 중 하나였는지 말이죠. 하지만 멜피나가 울기 시작하자 그는 그 뚱뚱한 년이 아마도 멜피나보다 더 예뻐 보일 거라고 말했습니다. 몇 분 후 켈빈이 방에서 점심을 먹고 있을 때 그는 러의 말 악마왕에 대한 말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멜피나는 그를 물리치는 것은 영웅들의 일이라고 말했고 그래서 그는 새로운 삶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제라드와의 싸움을 떠올리며 그는 간신히 살아남았다는 사실에 운이 좋았다고 생각했고 그 순간 클로토를 소환했습니다. 클로토의 인벤토리 스킬 안에 현금을 보관해 두었기에 밖으로 나가면서 제라드의 목소리가 그가 어디로 가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제라드는 그가 그녀를 플롯 전개에 이용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켈빈은 그저 자신의 파티를 강화하기 위해서일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미 한 명이 있는데 말입니다. 그의 눈에 띄었어. 제라드와의 싸움이 너무 치열했기에 그는 전에 다른 주인에게 손대지 않은 노예가 필요했어. 그래야만 그녀를 강제로 후방 지원의 가장 강력한 아군이 될 기술 포인트를 선택하게 만들고 심지어는 그녀를 파괴할 수도 있었거든. 등을 돌려서 말이야. 하지만 그가 노예 시장에 들어서자 불에 타는 무가치한 남자를 보았어. 하지만 상인은 그의 비참한 목숨을 구했지. 그 거지가 저주받은 노예를 팔고 있다고 화를 내자 켈빈은 그것이 자신이 보았던 엘프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어. 그리고 그 못생긴 멍청이는 그녀에게 불을 뿜는 끔찍한 저주가 있다고 설명하기 시작했지. 그녀를 만진 모든 사람, 켈빈이 감정하는 눈을 뜨자 그녀에게 불룡왕의 저주가 걸려있고 스킬 포인트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저주를 풀 때 필요한 스킬이 무엇인지 궁금해하던 멜피나는 그에게 신성한 축복 주문이 필요하며 백마법에서 일정 계급에 도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성한 축복 주문이 필요하고 백마법에서 어느 정도의 계급에 도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해가 질 무렵 상인은 금발 여자를 향해 그렇게 쓸모없고 비참한 노예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켈빈이 그때 돌아와서 그 못생긴 년을 아직 살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 말에 충격을 받은 그는 왜 그런 여자를 원했는지 의아해했습니다. 쓸모없는 저주받은 엘프. 하지만 켈빈은 배짱을 부려 금화 주머니를 줬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버섯머리 엘프는 켈빈이 자기 새로운 주인이라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평생 처음으로 자유로운 하늘을 보며 그를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다른 골목길에 들어선 후 그녀는 자신을 사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며 자기 이름이 제피엘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켈빈도 자신을 소개하며 그녀에게 자신의 파티에 합류해서 자신 옆에서 싸워달라고 부탁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저주에 대해 경고하려 했고 태어날 때부터 노예였다고 말하면서 부모도 몰랐기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래서 켈빈이 그녀를 위로하려 다가가자 그녀는 더 이상 아무도 다치게 하고 싶지 않다며 울면서 손을 뿌리쳤습니다. 더는 아무도 다치게 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무엇을 겪었는지 몰랐지만 그는 그녀가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절대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약속하며 손을 잡고 그녀의 저주가 풀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켈빈이 여관으로 돌아온 후 뚱뚱한 주인은 제피엘이 자신의 뒤에 서 있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하지만 켈빈은 클레어에게 저녁 식사 후에 옷을 가져다 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클레어는 자신이 자선 사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며 제피엘이 먹기 전에 바꿀 거예요. 쓸모없는 여자를 태워서 세상에 도움을 줄까봐 두려워서 제피엘은 천천히 먼저 그녀를 만져보려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몸이 불길에 휩싸이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자 그녀는 손을 잡기로 했습니다. 그녀도 모르는 사이에 클레어는 제대로 목욕시켜 주겠다며 그녀의 엉덩이를 끌어당겨 방을 나갔습니다. 하늘에 달이 뜬 채로 켈빈은 계속해서 테이블에서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뚱뚱한 엉덩이가 마침내 도착해서 제피엘을 방으로 불렀습니다. 클레어가 세상에서 가장 문화적인 최고의 여자라는 것을 깨닫자 그녀는 그에게 빨리 뭔가 말하라고 재촉했어요. 결국 그 남자는 바지에 샴푸가 들어있었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제피엘이 얼굴을 붉히자 그녀는 그의 배를 채워줄 소시지를 대접하겠다고 약속했고 그의 소시지로 자신의 배도 채우는 것을 허락하겠다고 했어요. 그날 저녁 그들은 함께 저녁을 먹었고 그는 그날 밤 남은 시간 동안 그녀에게 제라드와 클로토를 소개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뚱뚱한 여자는 그녀에게 이중 성장률과 이중 스킬 포인트 패시브를 선택하게 해서 그녀를 압도적으로 강하게 만들 거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그는 그녀가 스스로 결정하는 법을 배우기를 바라며 나머지 스킬은 그녀가 선택하도록 했어요. 하지만 모든 게 잘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클레어는 역대급으로 뛰어난 계략가답게 마치 여관에 다른 침대가 없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밤에 흑마법사는 양육비를 지불할 준비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소환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소환되었죠. 하지만 지구 반대편에서는 한 아름다운 여성이 악매에게 인질로 잡혀 있었습니다. 악매에게요? 몇 주가 지나면서 켈빈과 에티엘은 몬스터를 물리쳐 레벨을 올렸고 에티엘은 스킬 포인트를 궁술과 원거리 관찰 스킬에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제라드가 현자의 나무를 막는 데 성공하자 그녀는 불 화살을 쏘아 날려 그것을 날려버렸습니다. 괴물을 그녀의 고수준 궁술과 활용의 우아함이 결합되어 독창적인 기술을 만들어냈고 제라드는 그녀가 어떻게 하며 복장으로 괴물들을 박살내는지 궁금해했다. 그날 후에 길드로 돌아온 후 루비는 켈빈에게 하나의 일을 더 완료하면 랭크업 시험을 볼 수 있게 해주겠다고 말했고 에티엘은 켈빈이 일주일 안에 랭크에 도달하게 되어 기뻐했다. 하지만 루비가 마을에 맛있는 새 베이커리가 생겼다고 말하기 시작하자 에티엘에게 같이 가고 싶냐고 물었다. 하지만 가고 싶어 했음에도 불구하고 켈빈도 같이 가자고 부탁했다. 루비가 그의 요청을 거절하는 것은 무례하다고 말하자 교수님은 양자역학이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어요. 하지만 다른 여자애들은 그와 데이트하게 된 루비가 부러웠습니다. 다음 날 켈빈이 그 장소에 도착했을 때 자신이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데이트하러. 하지만 루비가 도착했을 때 켈빈은 왕국에서 가장 못생긴 년을 보게 되어 기뻤다. 그의 휴일. 그때 에티엘도 도착했고 그녀가 눈앞에서 빛나자 켈빈은 말을 잊었고 항상 샴푸를 가지고 다닌다고 사과하기 전이었다. 그의 바지. 하지만 루비는 자신이 너무 귀엽다고 생각했고 자신이 얼마나 통통하고 동그란지 깨닫자 그녀는 거리 한복판에서 에티엘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세 남자가 그들을 보더니 질투심에 불타올랐어요. 자기들한테는 절대 여자가 안 넘어올 테니까요. 아무 여자도 그들을 원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 질투심에 휩싸였어요. 어떤 여자도 그들을 원하지 않을 거예요. 동시에 루비는 켈빈에게 자기 케이크를 주려고 했어요. 그래서 여자들은 못생긴 루비조차 남자를 만났다며 좋아했고 켈빈은 케이크는 모텔에 가져가자고 제안했어요. 하지만 모두들 그가 케이크를 집에 가져가서 성관계를 가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때 키 작고 못생기고 뚱뚱한 남자가 나타나서 평민들은 감히 그의 경호원이 그들의 테이블을 발로 찾아 켈빈은 그들과 로맨스를 즐기게 되었다. 켈빈이 저 못생긴 놈들이 누구인지 궁금해하자 경호원은 쓸모없는 난쟁이를 트리슨의 셋째 왕자 타브라라고 소개했다. 하지만 타브라가 자신의 부하들에게 여자들을 붙잡으라고 명령하자 켈빈은 한 명을 벽에 날려버리고 다른 한 명도 날려버렸다. 그들이 애급이라는 것을 깨달은 그는 자신의 기합을 이용하여 타브라를 제압했다. 자신이 왜 왔는지 궁금해하자 타브라는 켈빈에게 엉덩이에 키스하라고 말하려 했지만 켈빈은 그를 그의 엉덩이에 내려앉게 했다. 결국 그 뚱보는 러에 대해 듣고 그를 만나고 싶어 했다고 인정했다. 마을에 있던 강력한 모험가를 만나
그를 자신의 부하로 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 모험가를 자신의 부하로 삼고 싶어 했습니다. 타브라가 찾던 사람임을 알아챈 켈빈은 그를 기절시켰습니다. 기절시켰습니다. 하지만 떠나려던 그때 에티엘은 아빠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도라미스 성광국에서 콜레트라는 이름의 대성당 여사제는 멜피나를 불러 영웅의 능력치를 보여주는 구체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녀가 신탁을 구하자 멜피나는 서쪽 대륙에서 악의 기운을 감지했다며 영웅들을 그곳으로 보낼 것을 지시했지만 파르트에는 가까이 가지 못하게 경고했습니다. 파르트에는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녀가 사라지자 영웅들이 도착했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해했다. 하지만 콜레트의 집착적인 엉덩이는 이미 멜피나의 목소리를 듣고 절정에 달했다. 파르트로 돌아온 켈빈은 에티엘이 깨어있는 것을 알아챘지만 그녀는 자신이 그에게 매력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며 울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를 남자로서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그가 자신에게 인간적인 온기를 느끼게 해준 유일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그의 말에 기뻐진 그녀는 몸을 숙여 그의 성기를 빨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는 대체 왜 자신의 가슴을 빨고 있는지 궁금해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흑마법사가 더 이상 이런 밤을 견딜 수 없기에 곧 집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다음 날 아침 영웅들의 능력치를 확인하며 켈빈은 그들이 사실은 너무 약하고 비참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소환된 이후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었던 건지. 의아해하던 중 못생긴 늙은 여자가 길드에서 그를 부른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러의 사무실을 방문했을 때 길드 마스터는 D급 던전 안에서 악마가 발견되었고 봉인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켈빈이 주저하자 러는 못생긴 패배자 때문에 일어난 국제적인 난장판을 수습하느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패배자는 타브라 왕자를 때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일을 받아들일 건지 묻자 켈빈은 수락했습니다. 순간 러가 진짜 악마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날 그는 그의 일행과 함께 오두막 안에 도착했고 제라드가 던전 입구를 열자 에티엘은 길을 밝히는 노란 구체를 던졌습니다. 그들이 아래로 내려가면서 몇 시간 동안 던전을 걸었지만 어떤 괴물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문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켈빈이 안에 생명체 2개를 감지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하나는 약하고 다른 하나는 위협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안으로 들어가 주변의 해골들을 보니 의식을 잃은 뜨거운 악마, 소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악마가 그들을 안으로 맞이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아크데몬 빅터라고 말했고 켈빈은 하급 악마들조차 B급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악마들이 B급이라는 것을요. 그는 마침내 진짜 싸움을 할 수 있다는 것에 흥분했고 그 여자가 누구인지 궁금해했습니다. 하지만 빅터는 그 층 전체를 봉인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마왕의 딸이라고 말했고 마왕이 모든 적들 때문에 그녀의 존재를 비밀로 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의 모든 적들 때문에 말이죠. 그가 그들에게 돌진하며 제라드의 방패와 충돌하자 그 힘에 밀려 뒤로 튕겨나갔습니다. 하지만 그가 자신의 탐식 스킬로 먹은 자의 특징을 훔칠 수 있다고 설명하자 켈빈은 그가 그들의 특징을 훔치려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인간적인 특성을 이용해서 봉인을 풀고 소녀를 데려와 새로운 마왕으로 삼으려 했어. 새로운 마왕으로? 켈빈은 마법으로 공기압을 이용해 악마를 공격했지만 악마는 쉽게 흩어버렸고 사실 악마 소녀를 먹어치워서 새로운 마왕이 되려 했던 거였어. 켈빈이 다시 웃는 걸 보면서 악마는 이유를 물었고 켈빈은 자신만큼 강한 적을 만나본 적이 없다고 그 생각에 흥분하면서 에티엘은 그가 골수 배틀 중독자가 되었다고 생각했어. 그러자 빅터는 하데스의 군대를 깨우기로 결심하고 그들을 공격하도록 강제로 명령했어. 하지만 켈빈은 바람의 일격으로 그들을 쓸어버렸고 제라드는 다른 놈들을 막았지. 하지만 켈빈은 바람의 일격으로 그들을 모두 날려버렸고 제라드는 나머지를 막았어. 악마들을 날려 없애는 일격을 날리자 더 많은 악마들이 계속 나타났고 그는 켈빈과 함께 협력하여 그들을 소탕했다. 하지만 빅터는 이제 시작일 뿐이었고 그는 땅을 치며 연막을 만들었다. 그러나 제라드는 그의 공격을 막아냈고 제라드가 그를 배자 켈빈은 그의 공격을 피했다. 연막을 만들었다. 하지만 제라드는 그의 공격을 막아냈고 그를 배자 켈빈은 그의 공격을 피했다. 동시에 제라드는 계속 악마를 공격했지만
그의 방패를 치자 그는 화력을 높여 악마를 날려버렸고 켈빈은 제라드가 그에게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바로 그때 빅터는 두 번째 공격을 준비했지만 켈빈이 그것을 막아내자 그는 클로토에게 그의 손을 붙잡으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간신히 폭발을 피했다. 즉시 켈빈은 글로리 센추어리를 풀어 악마를 억제했다. 그래서 제라드가 전투에 합류하기 위해 돌아왔을 때 빅터는 속박에서 벗어나려고 애썼다. 목은 자신이 너무 강하다는 것을 깨달은 켈빈은 제라드의 검의 볼테이지 게지를 풀었다. 그가 돌진하자 에피엘은 악마 뒤에 나타나 불화살을 준비했다. 그녀가 발사했을 때 빅터는 손으로 막았지만 제라드는 칼이 그의 팔을 찢어 발겼습니다. 하지만 이미 억제가 풀린 켈빈은 자신의 파티에게 후퇴를 명령했지만 악마는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들의 눈앞에서 그는 진이 난투극으로 변신하기 시작했지만 켈빈이 그 변신을 막으려 할 때 균열 폭발을 시전했고 에피엘은 파이로 히드라를 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빅터는 그것들을 격퇴했지만 제라드의 공격이 결국 적중하자 켈빈은 빅터가 이미 변신을 완료했음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공격이 다음이라는 것을 알고 켈빈은 제라드에게 충성도 스킬을 높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악마가 그들 쪽으로 날아와 장벽을 파괴하며 제라드를 공격하려 할 때 겨우겨우 막았습니다. 바로 돌격했지만 빅터는 그가 화살에 맞기 전에 그를 쓰러뜨렸습니다. 화살에 에피엘이 그를 엄호할 준비를 하며 그녀는 제라드에게 포기하지 말라고 말했고 화살로 빅터를 몰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라드가 다시 싸움에 합류하여 빅터를 물러나게 하자 에피엘은 그를 한 번 더 공격했고 클로토는 그를 약화시키기 위해 수십 개의 저주받은 무기를 풀었습니다. 그들의 유리한 고지를 이용하려는 켈빈은 레디언스 랜서를 발사했고 에피엘은 화염 화살로 지원했고 클로토는 에너지 폭발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의 합동 공격에 빅터는 자신이 망했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 공격이 그는 무너지는 기둥을 발견했지만 소녀가 깔리는 것을 막았습니다. 다행히도 하지만 그의 모든 힘을 다 써버렸고 패배를 인정하면서 켈빈은 진실을 요구했습니다. 그는 결코 악마왕의 딸을 먹을 생각이 없었다는 것을 알아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악마왕의 딸을 먹을 생각이 없었다는 것을 빅터는 7,700년 전부터 그녀의 보호자로 임명되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는 비밀리에 그녀를 지켜봤다고 말하며 영웅이 악마왕의 성을 파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왕은 자신의 딸을 다른 자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봉인을 걸었습니다. 적들로부터 벗어나지만 언젠가 친절한 인간이 자신을 구해주기를 바랐습니다. 빅터는 시라 공주가 새로운 마왕으로 군림하는 날을 기다렸지만 계획이 실패하자 켈빈에게 그녀를 자신의 파티에 추가해달라고 부탁하며 그녀가 이미 깨어서 그들의 말을 듣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켈빈이 자신도 그의 종이 되는 것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왕은 거절하며 너무 늦었고 자신은 마왕만을 섬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유일한 소원은 그녀가 평화롭게 세상을 보는 것이었기에 영혼이 몸을 떠나면서 바닥에 걸쳐진 마법이 풀렸습니다. 망설임 없이 켈빈은 이 난장판을 치워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소녀의 봉인을 풀자 수천 개의 거품이 합쳐져 갈고리를 형성했습니다. 시라의 영혼과 합쳐졌어요. 하지만 그 순간 깨어난 그녀는 빅터가 자신을 위해 희생한 것을 알고 울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목숨을 위해. 몇 분 후 그들은 장벽에서 나왔고 에르드라는 남자가 나타났어요. 그들 앞에 켈빈은 그들에게 악마를 죽였다고 말했어요. 에제피엘은 증거로 자신의 갑옷을 보여주었어요. 에르드는 그 못생긴 여자애가 누구인지 궁금해서 켈빈에게 그녀가 귀신 들렸다고 말했어요. 악마에게 잡힌 줄 알았지만 사실 그녀의 마법 낚시 바늘이 진짜 모습을 숨겨줘서 기뻤다. 정체성. 하지만 게라드는 마약 중독자처럼 떨기 시작했고 비밀 장소에 간 후 그라드는 공허에서 나와 심연 기사단장 던전 최강의 S급 보스 중 하나로 진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시라가 처음으로 미소 짓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마왕의 딸을 파티에 받아들여도 괜찮냐고 묻자 그는 자신의 은폐 마법을 S급으로 올렸다고 밝히며 항상 그녀를 지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마을에 들어서자 시라는 사람들의 모습에 신이 났고
처음으로 밖에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켈빈은 에제피엘에게 시라를 지켜보라고 말했습니다. 시라를 감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날 밤 길드에서 돌아온 켈빈은 루비가 자신이 A급으로 승급한 것을 축하하는 파티를 열었고 밤새도록 피지 포도주스를 마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밤새도록 말이죠. 그래서 모두가 정신을 잃은 사이시라는 혼자 밖에 앉아서 빅터와 언젠가 바다를 보겠다고 한 약속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상 밖을 보게 되어 기뻐하며 언젠가는 산과 다른 대륙을 보고 언젠가는 켈빈처럼 바다를 방문하는 것을 소망했습니다. 켈빈은 그녀가 이제 나아졌다는 소식을 듣고 기뻤습니다. 며칠 후 그들은 이웃 왕국으로 여행을 떠났고 시라는 마침내 강에 있는 세상 밖을 보게 되어 신이 났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감지한 소녀는 도로로 뛰어들어 마차를 세웠고 나무에서 한 무리의 남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악명 높은 도둑대 흑풍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켈빈이 평가하는 눈을 뜨자 그들이 30D 수준임을 알게 되었다. 패배자들을 평가하고 실에게 그들을 혼내라고 했어. 그녀가 밖으로 뛰어나가자 두목은 그녀가 좋은 값에 팔릴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두목은 그녀가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고 다른 무리들에게 동시에 공격하라고 지시했지만 모두 쓰레기 봉투처럼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제일 멍청한 놈이 뒤에서 공격하려다가 그녀의 손에 막혔고 그의 200레벨 힘스탯을 가볍게 제압했어요. 시라는 자신의 미소가 사라진 곳을 궁금해하며 그들을 묶었지만 그 못생긴 년은 자신이 그들의 70레벨 보스 상대가 안 된다고 말하기 시작했고 켈빈은 그에 대해 더 알아보라고 요구했어요. 몇 시간 후 그들은 토라지 수국에 도착했지만 켈빈은 그곳이 빈민가 버전의 일본처럼 보인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라는 마침내 바다를 방문하게 되어 기뻐하며 켈빈에게 서핑보드 사용법을 가르쳐 달라고 부탁했어요. 하지만 이 세계에는 서핑보드가 없다는 것을 깨달은 그는 그녀의 평평한 엉덩이가 누구든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날 저녁 그들은 마을의 길드에 도착했고 길드 마스터인 미스트가 자신을 소개하며 산적들을 잡아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전에 늙은 산적들을 물리쳤던 전사들이 새로운 산적이 되었고 사람들을 납치하고 노예 매매까지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들을 모두 끝내고 싶어 하던 시라는 그들이 어디 있는지 궁금해했고 미스트는 그들이 마을 안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우두머리는 국민 영웅으로 여겨졌고 그녀는 단 한 번의 사고가 국제적 분쟁을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단 한 번의 사고로 국제적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켈빈은 생각으로 의사소통을 하며 실에게 강력한 모험가 4명이 다가오는 것을 감지했는지 물었다. 시라는 마을 입구에 강한 기운이 느껴진다고 말하며 그들이 50레벨 모험가들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켈빈은 행운이라고 생각하며 미스트에게 영웅 파티에게 모든 일을 맡기자고 말하는 순간 영웅들이 도착했다. 몇 분 후 미스트는 산적들과 싸우는데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지만 쓸모없는 영웅 토야는 그들을 없애려고 들었고 세츠나는 그들이 다른 도시로 파견되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려 했다. 하지만 토마토 헤드는 문제를 해결하여 평화를 가져오는 것이 그들의 의무라고 말하기 시작했다. 모두의 문제였지만 세츠나는 그들이 바로 죽음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죽음으로 그들이 도착하기 전에 켈빈은 미스트에게 영웅들에게 거짓말을 해달라고 부탁했고 노예들을 구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 나라를 떠나기 전에 누군가와 싸우고 싶어 했습니다. 약속했지만 이 나라를 떠나기 전에 누군가와 싸우고 싶어 했습니다. 한편 지하 감옥에서 한 무리의 소녀들이 노예로 쇠사슬에 묶여 있었지만 히소카는 자신의 단검이 소녀들의 몸에 스치는 것을 느끼고 싶어하며 노예들과 함께 이세계 플롯을 개발하려 했습니다. 노예들과 함께. 하지만 그 순간 켈빈과 그의 일행이 나타났고 그 똥덩어리는 다른 부대가 패배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른 부대가 패배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검을 뽑으려 했지만 게라드가 그를 벽에다 날려버렸습니다. 동시에 나머지 산적들은 회의 중이었습니다. 크리스토프라는 두목이 첫 번째 부대가 전멸했다고 밝히자 노예 사냥 중에 납작하고 말에 뼈만 앙상한 년이 그들의 비밀을 지키라고 그를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비밀을? 바로 그때 문이 열리며 히소카의 돛 같은 얼굴이 나타났지만 바로 기절했습니다. 순간적으로
그 순간 켈빈과 그의 일행이 공격을 개시했고 시라의 주먹이 못생긴 연애 지팡이를 부러뜨렸습니다. 하지만 켈빈은 물러서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크리스토프가 국가 영웅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크리스토프가 자신을 짓눌러 버리겠다고 말했을 때 켈빈은 그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곁가지 퀘스트일 뿐이었으니까요. 동시에 영웅 파티는 던전에 도착했지만 그곳이 텅 비어 있는 것을 알고 다른 모험가들이 산적들을 처리했는지 의아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켈빈은 그들을 보고 흥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야비는 문 뒤에 거대한 무언가가 있다고 밝혔고 토야가 칼을 뽑아 문을 부수고 들어가자 그들의 눈앞에 클로토가 나타났고 토야는 칼을 그것에게 겨누었습니다. 하지만 어린 소녀가 그를 막으며 그 슬라임이 그들을 구해주고 괴롭히지 말라고 경고했던 남자, 자신의 실수를 깨달은 못생긴 바보는 사과하기로 결심하고 그들이 다라미의 영웅들이었다고 밝혔다. 그 말을 들은 노예들이 기뻐하는 동안 나나는 클로토의 말을 듣고 납치된 사람들을 보호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토야는 모험가들이 조련사를 데리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섹시한 아줌마는 산적 두목이 아직 살아있다며 모험가들을 지원해달라고 부탁했다. 즉시 영웅 파티는 마지막 방으로 달려갔지만 안에 있는 의식을 잃은 산적들을 보고 바보는 그들은 산적이 모험가들이라고 생각했기에 늦었어요. 그래서 켈빈의 일행을 만났을 때 토야는 그들이 흑풍단이라고 생각했고 켈빈은 그들을 자극하려고 했기에 앞선 사람들이 에그 모험가들의 한심한 집단이라고 말하며 더욱 흥미로웠으면 했다. 토야는 즉시 검을 뽑아들고 그들의 임무는 사람들을 폭력배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라며 정의의 이름으로 그들을 물리치겠다고 맹세했다. 하지만 켈빈은 먼저 강해져야 한다며 4명 모두와 싸워서 진 쪽이 이긴 쪽에게 소원 하나를 들어주는 것을 제안했다.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미야비는 그것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토야가 겁쟁이처럼 싸울 수 없다며 혼자 싸울 것을 제안했어요. 혼자서. 하지만 세츠나는 켈빈이 위험하다고 경고하며 함께 싸울 것을 제안했고 다른 사람들도 동의했기에 토마토 머리는 그 도전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곧 그들은 전투를 계획하기 시작했고 켈빈은 그것에 매우 기뻐했다. 그의 계획은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었고 그는 그들이 더 강해지도록 돕고 싶어 했다. 하지만 제라드는 그가 미쳤다고 생각했지만 시라는 그 싸움에 끼고 싶어 했어요. 참전하고 싶어 했죠. 에티엘은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켈빈에게 조심하라고 경고하려 했어요. 하지만 그 멍청이는 자신이 이길 거라고 확신하며 새로운 아이템, 스킬 흡수기를 공개했습니다. 동시에 그의 무가치한 모습은 토야를 더욱 화나게 만들었고 그는 싸움에서 지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힘을 빌리기 위해 자신의 빛 요정을 소환했고 세츠나는 지원을 위해 바람 요정을 소환한 반면 나나는 물 요정을, 미야비는 어둠 요정을 불러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토야가 돌진하자 켈빈은 레디언트의 창을 그에게 던졌지만 세츠나는 그가 왜 그렇게 강한지 의아해하며 자신의 공격을 날렸습니다. 동시에 나나의 애완용 드래곤이 불을 뿜었지만 켈빈은 그녀를 피해 미야비 뒤에 나타났다. 그의 스킬리터를 사용해 그녀의 마법 스킬을 복사하기 시작하면서 동시에 그녀 인생의 가장 큰 절정이었고 제라드는 그 물건이 빅터의 것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갑옷하지만 시라는 한 번에 하나의 기술만 복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토야는 공격을 위해 돌진하기 시작했지만 그는 그를 가볍게 뛰어넘어 뒤로 물러났다. 동시에 나나는 미야비에게 비치유 마법을 걸었지만 그녀가 여전히 아프다는 것을 깨닫자 토야는 켈빈이 무엇을 했는지 알려달라고 요구하며 계속 공격을 퍼부었다. 동시에 나나는 미야비에게 비치유 마법을 걸었지만 그녀가 아직 아프다는 것을 깨닫자 토야는 켈빈이 무슨 짓을 했는지 따지며 계속 공격했다. 하지만 켈빈은 다른 사람들을 버리고 간 자신이 바보 같다고 생각했지만 토야가 검을 휘두르며 자신보다 낫다고 말하자 켈빈은 자신이 검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토야는 유리한 상황을 계속 이용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토야는 계속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켈빈은 다가오는 토야를 손으로 막았고 그 힘에 토야는 몇 인치 뒤로 밀려났습니다. 하지만 바로 다시 공격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공격은 또다시 막혔습니다.
하지만 S급 검술로 공격을 계속하자 켈빈은 시라가 자신의 S급 무술 실력을 사용하고 있다고 밝히며 1000번의 주먹을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공격이 토야를 압도했습니다. 토야를 압도하는 켈빈의 공격에 세츠나는 지원을 위해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켈빈은 거대한 벽을 소환하여 자신을 보호했습니다. 주저없이 세츠나는 뇌전일격을 날렸고 높이 뛰어올라 단 한 번의 배기로 벽을 갈랐습니다. 하지만 켈빈은 그 틈을 타 그녀에게 달려들었지만 토야가 뛰어들자 켈빈은 그들을 삼킬 에너지 폭발을 날렸습니다. 다행히 토야가 그녀를 막았지만 그가 피를 흘리는 것을 발견하자 나나는 그를 치료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토야는 마왕을 물리치고 세상을 구하는 것이 자신의 의무라고 말하기 시작했고 세츠나는 그의 정신을 맑게 해주려고 그의 머리를 때렸습니다. 그녀가 바보에게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하라고 말하는 동안 켈빈은 이 상황이 웃기다고 생각했습니다. 막장 로맨스 고백 장면으로 변질되고 있잖아. 하지만 세츠나는 토야가 왜 한 번도 머리를 쓰지 않는지 의아해했다. 동시에 나나도 그가 멍청이라고 동의했지만 미야비는 팀워크를 발휘하자고 제안했다. 그래서 세츠나가 자신만 영웅이 아니라고 일깨워주자 켈빈은 앞으로 머리를 쓰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켈빈은 그들의 드라마에 지루해져서 토야가 준비됐다고 말하자 얼굴에 조명이 터졌지만 켈빈은 그들이 영리해지고 있다고 생각했다. 똑똑해지고 있다고. 바로 그때 나나는 그의 발을 묶기 위해 프로스트본드를 시전했고 미야비가 그를 제압했다. 강한 압력, 토야와 세츠나는 동시에 돌격했지만 켈빈은 그들을 날려버렸습니다. 하지만 토야는 빛 요정의 방패 덕분에 살아남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켈빈이 시력을 회복하기 위해 흰 마법을 시전하자 그는 기뻤다. 그들은 공격을 조율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하지만 영웅들은 그가 어떻게 무사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들을 가르치려는 켈빈은 나나와 미야비에게 공격 마법으로 후속 공격을 하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미야비는 그의 모욕에 대해 결코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미야비의 무의미한 반응을 무시하며 켈빈은 세친에게 공격에 헤븐 스왑을 사용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너무 예측 가능하다고 말하며 토야가 언제 이중 무기를 사용할지 궁금해했다. 무기 사용 기술을, 감정평가 기술을 가지고 있음을 깨달은 토야는 자신의 모든 힘을 풀어놓겠다고 결심하고 두 번째 칼을 뽑았다. 즉시 그는 그에게 돌진했고 세츠나가 그를 지원하려는 순간 나나는 켈빈에게 눈송이를 날렸고 큰 결정을 만들어 결국 그를 위해서 붙잡았다. 동시에 미야비는 무덤의 죽음 오우거를 소환하여 글룸 랜서를 그에게 발사했지만 켈빈은 아다만타이트 수호자를 소환하여 공격을 막았다. 두 번째 골렘을 발견한 영웅들은 켈빈에게 그를 엄호하라고 지시했고 그리고 금단의 마법을 만들 수 있는 새로운 주문을 발동했습니다. 새로운 주문의 주문을 외우기 시작하면서 나나의 평행사고 능력으로 초당 수천 단어를 계산하며 세츠나는 그를 막기 위해 필사적이 되어 즉시 골렘들을 베었습니다. 하지만 켈빈은 레디언스 크로스파이어를 사용하여 모든 수정을 박살내고 감정가의 눈으로 어떤 주문이든 분석할 수 있음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세츠나가 천상의 걸음을 사용하여 그에게 돌진하자 켈빈은 그녀의 갈비뼈를 쳤습니다. 그 순간 오우거의 공격을 피했지만 또 다른 공격을 피하면서 미야비를 기절시켜 오우거를 소멸시켰습니다. 그를 기절시켜 오우거를 흩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도 나나는 그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다고 생각하고 얼음 송곳으로 공격을 시작했어. 방패로. 하지만 켈빈은 영광의 성격을 풀어 공중에서 그녀를 붙잡은 후 강력한 일격을 날렸어. 초고강도 충격파로. 다행히 토야가 그녀가 땅에 부딪히는 것을 막아줬고 그의 분노가 커지면서 생각 없이 공격하기 시작했어. 하지만 켈빈은 그의 무의미한 얼굴을 강타에 기절시켰어. 그는 토에게 세상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은 강해지는 것이라고 말했고 쓸모없는 바보처럼 징징대서는 절대 강해질 수 없다고 말했어. 그날 후에 토야가 깨어났을 때 그는 자신의 앞에 있는 여자아이들을 보았어. 하지만 켈빈을 발견하자 작은 소녀에게서 떨어져 있으라고 경고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켈빈은 그에게 제대로 눈을 뜨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토야가 슬라임을 발견하자 켈빈의 일행이 사람들을 구한 모험가들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소녀는 사람들을 구한 모험가들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소녀는 그의 텅 빈 머리로는 이미 알아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실수를 인정한 토야는 처음부터 잘못되었었다며 용서를 구하기로 했습니다. 처음부터 잘못 판단했습니다. 켈빈이 왜 진실을 밝히지 않았는지 궁금해하던 그는 켈빈이 자신의 기술 사용법을 가르치려 했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들의 기술 사용법을 가르치려고 했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바보라는 걸 깨닫고 사과하기로 했습니다. 새 주인에게 다시 한번. 하지만 켈빈은 그에게 소원 하나를 들어주기로 한 약속을 상기시켰고, 그래서 진 사람은 그것을 이행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날 후에 구출된 모든 소녀들은 마차에 태워졌고, 켈빈이 그들이 떠나는 것을 지켜보는 동안 미스는 크리스토프와 그의 나머지 일행을 감옥에 보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며칠 후 문어가 토야를 훈련 중에 날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세츠나는 그것을 향해 달려들며 베려고 했지만 그것이 긁히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켈빈은 패배자들을 지켜보는데 지루해졌다. 세츠나와 토야가 공격 준비를 하는 동안 문어는 전기를 충전했다. 전기로. 하지만 켈빈은 미야비와 나나에게 집중하고 자신들의 환경을 이용해 문어의 자연적 우위를 극복하라고 경고하려고 했다. 그들이 계속 싸우는 동안 세라의 거대한 대포들은 켈빈이 왜 쓸모없는 패배자들을 훈련시키려 하는지 의아해했다. 하지만 켈빈은 그들이 자신의 세계에서 왔기 때문이라고 숨겼다. 결국 쓸모없는 영웅들은 문어를 쓰러뜨리는 데 성공했지만 점심을 먹게 되어 신이 났지만 미야비는 나나보다 더 많이 먹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에필의 거대한 대포들과 나나의 흔들리는 물리 엔진을 본 후 그녀는 자신이 압도적으로 불리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켈빈은 그들이 여전히 약하다는 것을 깨닫고 S급 던전 보스로부터 어떻게든 자신들을 보호할지 궁금해했습니다. 하지만 토야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인정하자 그는 도망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바로 그때 세라는 우연히 S급 드래곤을 깨워서 그들 쪽으로 달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드래곤을. 하지만 켈빈이 토에게 싸울 것이냐고 묻자 그는 파티를 위험에 빠뜨릴 수 없고 무모한 싸움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파티를 위험에 빠뜨릴 수 없다며 무모한 싸움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여자들이 지지하는 모습을 보이자 켈빈은 그가 통과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의지를 고의로 시험한 후에 다음날 영웅 파티가 떠나려던 참외 켈빈은 그들에게 펜던트를 주었다. 작별 선물로 그 안에 새겨진 비밀 주문을 알려주지 않고 사용할 필요가 없기를 바라면서 얼마 지나지 않아 영웅들은 항해를 시작했다. 하지만 토야는 켈빈이 놀랍다고 생각하며 자신도 그처럼 될 수 있을까 궁금해했다. 동시에 켈빈은 패배자들이 사라진 것을 기뻐했다. 하지만 게라드가 이제 무엇을 할 생각이냐고 묻자 켈빈은 자신이 리시아 제국에 자신의 왕국 멸망에 대한 복수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것이 가능할까 묻자 게라드는 그들이 강하다고 확신했다. 충분했고 켈빈은 정말 멋진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세라는 그와 부딪혔고 길드에서 사자가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길드에서 온. 그래서 세라가 왕이 부르신다고 말하자 켈빈은 드디어 밥을 먹을 수 있다는 생각에 들떠 있었습니다. 드디어 밥을 먹을 수 있다니. 성에 도착했을 때 켈빈은 그 성이 마치 일본식 가옥처럼 생겼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라드는 그들의 첫 번째 통치자가 다른 세계에서 환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그래서 성이 독특한 모양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안으로 들어가자 켈빈은 다다미를 발견하고 신발을 벗고 들어갔습니다. 다른 이들도 그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왕 앞에 절을 하자 한 소녀가 그들을 맞이하며 자신이 현재 통치자이며 이름은 후지와라 스바키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들이 동굴용을 물리치고 산적들을 체포한 것에 대해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들의 노고에 대한 보상을 하고 싶어하며 켈빈에게 소원을 빌어보라고 했습니다. 주저없이 켈빈은 쌀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망한 마을이나 평평한 가슴에서 돈을 받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스바키는 그가 이전의 영웅보다 난다는 것에 기뻐했습니다. 그의 소원을 들어주기로 결정하고 그녀는 그가 원하는 모든 쌀을 가져다 주겠다고 약속했고 이미 준비해 놓은 연회를 공개했습니다. 켈빈이 앞에 놓인 음식들을 다 살펴보다가 밥을 발견하자 너무 기뻐서 소리를 지르며 드디어 이 세상에서 밥을 맛보게 되었다고 외쳤다.
며칠 후 켈빈이 점심을 먹고 있는데 스파키가 그의 테이블에 합석하여 자신의 나라에 남아 일해줄 것을 부탁했다. 하지만 켈빈이 파스에 돌아가야 한다고 하자 스파키는 그에게 자신의 개인 시중을 들고 매일 밤 모든 일을 돌봐달라고 요청했다. 피를 보게 될 것임을 깨달은 그는 그녀의 친절한 제안에 감사를 표했고 그녀는 그에게 특별한 귀가 방법을 제공하기로 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그들을 순간이 이 동문으로 데려가 그곳을 따라 자신들의 마을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들에게 필요한 건 길드 IDP뿐이었기에 그녀가 러가 이미 허락했다는 걸 밝히자 켈빈은 그 녀석이 그 능력을 자신들에게 비밀로 해왔다는 걸 깨닫고 그들은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다. 그날 후에 파스에 돌아온 후 켈빈은 그 뚱뚱한 늙은 할망구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집을 사려내야 한다고 밝히고 곧 그의 일행을 새로운 집으로 데려갔다. 그는 방을 마음대로 고르라고 말했고 에페일은 부엌으로 가기 전에 그의 옆방에 머물겠다고 요청했다. 하지만 제라드가 기대했던 건 오직 그 집의 훈련실뿐이었다. 지하실에 있었고 클로토의 유일한 소원은 큰 마당에 있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켈빈이 목욕을 마치자 그는 다시는 그 방에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흥분했어요. 지금 영상 보는 여러분처럼 역겨웠거든요. 정말요? 얼마 지나지 않아 지하 감옥에서 2명의 노예가 그의 하녀로 일하기 위해 왔어요. 그래서 여자가 엘리라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딸의 이름은 루카라고 말했어요. 그날 밤 켈빈이 잠자리에 들려고 하자 멜피나가 마침내 그녀를 소환할 만큼 충분한 만화를 얻었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그는 마침내 오랜 시간이 지난 후 그녀의 모습을 보려고 손을 들었어요. 선. 그 다음날 멜피나는 모두와 함께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녀를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제라드는 자신의 후궁에 새로운 여자가 누구인지 궁금해했고 멜피나는 켈빈이 어젯밤에 자신을 소환했고 그들은 그녀가 환생의 여신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밝혔습니다. 제라드는 그녀가 켈빈의 새 애인인지 궁금해했지만 멜피나는 그녀가 사실 그의 아내라고 말했습니다. 몇 분 후 그녀는 커다란 접시에 담긴 머핀을 먹기 시작했지만 켈빈에게 성공적으로 자신을 소환해 준 것에 대한 보상으로 꽃 마법을 그렸습니다. 그의 몸에 스며든 것을 멜피나의 은총이라 불렀습니다. 그것에는 2가지 효과가 있다고 설명하며 첫 번째는 한 달에 한 번 치명상이 될 상처로부터 완전히 피해를 막아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2번째는 영웅을 환생시키는 능력이라고 밝혔습니다. 몇 시간 후 시라는 멜피나와 켈빈 옆에서 자는 권리를 두고 싸우기 시작했지만 루카는 언젠가 그들처럼 싸우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시라가 오른팔진 스크리미지를 깨우자 그녀는 실에게 돌진했습니다. 하지만 멜피나는 신성한 드레스를 발동하여 공격을 막았고 얼굴에 살짝 베었습니다. 시라의 건틀릿은 마법을 잃었습니다. 전투 후 엄청난 플롯 전개가 있었습니다. 정말 엄청난 플롯 전개였습니다. 플롯 전개. 하지만 켈빈은 멜피나의 말을 여전히 생각하고 있었는데 멜피나가 다가와서 초콜릿을 그의 입에 밀어 넣었다. 하지만 검은 공들을 보고 나서 그는 더 크고 검은 것을 그녀의 입에 밀어 넣겠다고 말했고 그녀는 그의 생각이 무엇인지 궁금해했다. 켈빈은 왜 마왕을 물리치는데 영웅이 필요한지 궁금해하며 모든 것을 설명하기로 했다. 멜피나는 마왕이 막을 수 없는 주기적으로 나타난다고 말하며 다음 마왕이 어떤 형태를 취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고 말했다. 걸릴 거예요. 모든 마왕들은 파피아스라는 특수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능력은 그들의 내면의 악을 증폭시켜 성격에 깃들게 하고 모든 피해를 무효화시켜 사실상 불멸의 존재가 되는 거였죠. 켈빈은 도대체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멜피나는 소환된 영웅들의 힘은 이 세계의 어떤 힘과도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어 마왕의 불멸성을 무력화시킬 수 있고 그의 공격도 효과가 있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켈빈은 소환된 사람들이 왜 영웅인지 궁금해했고 멜피나는 그저 체면을 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다른 세계에서 사람을 소환하는 방법이 2가지 있다고 밝혔는데 멜피나는 순간이동이나 환생을 통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순간이동으로는 살아있는 사람을 이 세계로 데려올 수 있지만 환생 소환의 경우에는 죽은 사람의 영혼만 불러들여 몸을 처음부터 만들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바보들 무리에게 스킬 포인트를 나눠주는 것보다 한 명을 소환하는 것이
훨씬 강해질 수 있게 해줍니다. 환생에는 엄청난 양의 MP가 소모된다고 설명하면서 한 번에 한 명씩 소환하는 것이 더 낫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파티에 또 다른 압도적인 힘을 가진 환생자가 생길 테니까요. 하지만 다음날 켈빈은 소환 마법을 사용할 준비가 되었고 게라드의 고향을 복수하는데 그들을 지원할 만큼 충분한 전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의 정령 소환을 취소하여 MP를 회복하고 그라드의 고향을 복수하는 데 필요한 전사들을 소환하기 위해 마나를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에티엘은 그에게 마나를 최대로 채우는 회복 무략을 주었습니다. 멜피나가 이미 환생 소환을 시작했기 때문에 켈빈은 단 한 명을 소환하는 데 모든 MP를 집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들이 강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법을 발동하기 위해 지팡이를 꽃자원에서 빗줄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켈빈이 기다리는 것에 지루해 하자 멜피나는 소환된 영웅이 아직 자신의 스킬을 선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때 천둥 번개가 지붕을 뚫고 내려와 원안에서 하늘의 빛이 쏟아지며 소녀가 나타났습니다. 소녀가 자신보다 어리다는 것을 깨달은 켈빈은 자신을 모험가라고 소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소녀는 자신의 이름이 료라고 말했지만 천사가 다른 세계로 온다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모험가라고요? 켈빈이 자신이 그녀를 환생시켰다고 밝히자 사과하려 했지만 소녀는 그에게 감사하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소녀는 그의 품에 쓰러졌고 켈빈은 환생으로 인해 그녀가 기진맥진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법을 다 써버린 켈빈도 기절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그의 품에 쓰러졌고 켈빈은 환생으로 인해 그녀가 지쳐 쓰러진 것을 깨닫고 마력을 모두 소진한 켈빈도 기절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결국 료는 깨어났습니다. 하지만 전생의 기억 그리고 암 투병 끝에 죽었던 기억이 떠오르자 그녀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처음으로 밖에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원을 뛰어다니기 시작하자 그녀는 얼굴부터 땅에 곤두박질 쳤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다리를 써본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여전히 신이 났습니다. 다리가 없었던 탓입니다. 그래도 그녀는 여전히 들떠 있었습니다. 그때 켈빈이 나타나 이 세상에 태어난 이후 자신의 여정에 대해 이야기하며 언제든 떠날 수 있다고 그녀에게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원한다면 언제든지. 하지만 그녀는 그와 함께 있고 싶어 했어요. 늘 꿈꿔왔던 세상 밖 모험을 떠나고 싶었거든요. 학교에 갈 수조차 없었던 그녀에게는 더욱 그랬죠. 그는 그녀에게 끊임없는 고통 속에 놓여있던 과거 대신 삶의 두 번째 기회를 준 거였죠. 그녀의 과거산 말이에요. 그래서 그녀는 다시 한번 그의 파티에 합류할 수 있는지 물었어요. 언젠가 그에게 은혜를 갚고 싶다는 마음으로 그를 구해준 은혜를 말이죠. 하지만 그녀의 이름은 그에게 다른 쓸모없는 이 세계 주인공을 떠올리게 했어요. 그래서 켈빈은 그녀에게 이름을 바꾸라고 했죠. 료라는 이름이 그가 들어본 이름 중 가장 쓸모없는 이름이라고 말하면서요. 그가 들어본 중에 가장 쓸모없는 이름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그 소녀의 머리는 너무 쓸모없어서 생각조차 하지 못했고 결국 자신의 이름을 리온으로. 그래서 켈빈은 그 제안에 동의했고 마을의 낯선 사람들 앞에서는 남매인 척 하기로 했습니다. 낯선 사람들 앞에서 남매인 척 하기로 했습니다. 오빠가 생겨서 기뻐하며 그녀는 그를 오니짱이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켈빈은 바쁘다며 그녀를 자신들의 마법 세계로 환영했습니다. 바쁘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켈빈은 시라가 자기 옆에서 자고 있는 것을 보고 누가 자기 침대에서 자는지를 놓고 싸웠던 것을 떠올렸습니다. 자기 침대에서 자는 것을 놓고 싸웠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뒤에는 멜피나의 거대한 대포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불 아래를 응시하며 자신의 새 오빠 사랑이란 걸 깨달았어. 관계도 아주 좋은 시작을 했고 도대체 왜 그가 어차피 그의 침대에서 잤다면 집이 있었던 셈이죠. 몇 주 후 켈빈과 여자들이 숲속에 있는 동안 엘리는 그들을 왜 초대했는지 궁금해했고 켈빈은 그들의 레벨을 올리고 싶었다고 말했어. 올리고 싶다고? 엘리가 전에 몬스터와 싸워본 적이 없다고 하자 켈빈은 자신의 경험 공유 스킬을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고 멜피나는 몬스터를 처치해서 얻는 경험치가 파티원들 사이에 공유될 것이라고 설명했어. 파티원들 사이에. 동시에 그의 파티는 숲속의 모든 몬스터들을 쓸어버리고 있었어. 숲속에서 쓸모없는 리온의 하녀들이 10배나 레벨업을 하자
켈빈은 그 능력이 효과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에필이 숲속 깊은 곳에서 몬스터를 감지했고 텔레파시로 켈빈에게 그것이 자신들 쪽으로 향하고 있다고 알렸습니다. 하지만 길 잃은 몬스터라는 것을 깨달은 그는 에필에게 그냥 지나가도록 하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그림자에서 마법의 기운을 뿜어내는 데몬 울프가 나타났습니다. 켈빈이 그것을 향해 나아가자 그는 엄청난 기압으로 그것을 억눌러 HP를 감소시킨 후 자신의 새로운 소환수로 봉인했습니다. 그의 새로운 소환수로 봉인했습니다. 소환수로. 여자들은 그 광경에 감탄했고 리오는 자신이 놀랍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켈빈은 몬스터를 개처럼 불러내 그들과 함께 있게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에필은 원거리 시야를 사용하여 에르드 일행이 접근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도착하자 켈빈은 그들의 못생긴 얼굴들이 왜 숲을 순찰하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래서 에르드는 그들이 비급 시험을 위해 몬스터 12마리를 처치하라는 임무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B급 시험을 위해 몬스터 12마리를 처치하라는 임무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B급 시험을 위해서였습니다. 바로 그때 에르드는 여자들을 보고 켈빈의 하렘이 왜 커지고 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커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쓸모없는 부하들은 그가 여자들을 거느리고 있는데 자신들은 평생 한 명도 사귀어 본 적이 없다는 사실에 질투했습니다.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멍청이들이 울면서 도망간 후 시라와 제라드가 돌아와서 숲속의 괴물들을 이미 모두 처치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켈빈은 에르드의 시험을 망쳤다는 것을 깨달았고 에필은 원거리 시야를 사용하여 괴물이 정말로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마을로 돌아온 후 켈빈은 에르드에게 시험을 망친 것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에르드는 그의 조직이 엄청나게 강해졌다며 그들은 S급이 될 자격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며칠 후 저택에서 시라는 산적들이 그들의 집을 포위하고 침입하려 한다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켈빈이 원거리 시야를 활성화하자 남자들이 20레벨 이하라는 것을 알았지만 리더는 20레벨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리온이 실력을 증명할 완벽한 기회라고 생각한 켈빈은 그녀에게 바보들을 모두 제거하라고 말했고 그녀는 마침내 자신의 힘을 시험해 보기로 동의했습니다. 클로토가 생각 전달을 돕기 위해 미니 슬라임을 소환하자 켈빈은 탐지 능력을 그녀에게 전달했고 그녀는 적들의 위치를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켈빈은 그녀에게 칼을 건네주며 공명 비스릴 검이라고 말했고 그것이 그녀의 새로운 무기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밖에서는 암살자들의 리더가 크리스토프의 생포에 대한 복수를 하기 위해 영웅들이 켈빈을 도왔다고 생각하며 자신의 부하들을 안으로 향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리온이 하나를 배자개가 다른 하나를 죽였고 시라는 자신이 S급 검술을 배울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몇 분 만에 리온은 암살자들을 완전히 제압했고 첫 번째 임무를 완수하게 되어 기뻤습니다. 그녀의 첫 번째 임무를 완수하게 되어 기뻤습니다. 그동안 우두머리는 덤불 뒤에 숨어 기다리고 있었지만 집 전체가 조용한 것을 알아채고 휘파람을 불어 부하들을 불러들였습니다. 하지만 켈빈은 그들이 모두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그 남자는 켈빈이 아무 도움 없이 크리스토프를 물리쳤음을 깨달았습니다. 아무런 도움 없이. 하지만 그 위협적인 존재는 흥분했습니다. 트리손시 안에서 여러 귀족들이 원탁에 모여 있었습니다. 황제가 중대한 사안으로 그들을 소집했다 말씀하시자 아스그라드라는 용기병 장군은 노예 매매 문제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트리스탄이라는 야수 장군이 자신이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자 기사단 장군은 그의 행동이 용서할 수 없다고 말하며 다른 나라들이 전쟁을 위한 동맹을 맺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트리스탄은 그들의 약한 군대는 상대가 되지 않는다며 전쟁을 시작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대륙 통일이라는 그들의 욕망을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륙 통일을 그가 멍청하게 생각하는 건 아닌지 의아해하며 슈도라라는 매력적인 장군은 그에게 다른 나라들이 그렇게 약하지 않다는 것을 알렸지만 아스가르드는 그들이 공개할 특별한 괴물이 있다고 밝혔다. 그들은 특별한 괴물을 공개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는 그 생각이 어리석다고 말하며 전쟁에 반대했다. 하지만 결정이 난 상황이었기에 황제는 5번째 장군을 회의에 소환하라고 명령했다. 회의에 5번째 장군을 소환하라고 명령했다. 그래서 댄의 아들이 정신적 충격을 받은 여자들,
옆을 지나 그의 왕좌로 들어갔다. 그곳에는 많은 여자들이 기절해 있었지만 클라이브 장군은 그에게 눈짓을 하며 그에게 자기가 예쁘다고 생각하냐고 물었다. 한편 켈빈과 그의 일행은 엘프 마을을 찾아 크레스트 숲을 여행하고 있었다. 엘프 마을을 찾기를 바라며 어제 러가 켈빈에게 트리스탄 왕국에서 암살자들을 보냈다고 말했고 이웃 나라인 공까지 공격했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침략할 의도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전쟁을 선포한 거라고 생각한 켈빈에게 레어는 조심하라고 경고했죠. 트리스탄이 다시 공격할 수도 있다면서요. 그때 고뇌 짐승광으로부터 온 편지를 보여주며 스급 승급 시험을 제안받았다고 말했어요. 그러자 리오는 왕으로부터 초대를 받다니 켈빈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고 멜피나는 그 짐승광 또한 S급 모험가로 강해지기 위해 고향을 떠났다고 밝혔어요. 리오는 켈빈이 왕으로부터 초대를 받다니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고 멜피나는 그 짐승광이 고향을 떠나 강해지려는 S급 모험가라고 밝혔습니다. 강해지기 위해서요. 왕의 힘도 만만치 않은데 세라는 켈빈의 S급 시험으로 엘프 마을을 보호하는 임무를 받은 이유를 궁금해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켈빈은 왕이 전쟁에서 중립을 지키고 싶어 했다고 설명했다. 바로 그때 그들의 앞에 화살이 날아왔다. 그런데 켈빈은 자신들이 엘프들에게 포위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곤 왕이 그들을 오라고 명령했다는 편지를 보여주었다. 그 순간 한 남자가 나타나 무지함에 대해 사과하며 자신을 마을의 장로 넬레즈라고 소개했다. 그는 그들의 도착에 감사를 표하며 에피를 보고 그녀가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궁금해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하지만 마을 안으로 들어온 후 넬레즈는 그녀를 다른 사람과 착각한 것에 대해 사과했지만 켈빈은 누구를 말하는 건지 알아야 한다며 그것이 에필의 출신지를 알아내는데 단서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넬레즈가 동의하자 그는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20년 전 그들은 서부 대륙의 숲에 살았는데 화룡왕의 공격을 받았고 화룡왕은 그들에게 전투에서 자신을 물리친 엘프를 바치라고 요구했습니다. 마을이 불타기 시작하자 루모라는 소녀가 용과 맞서 싸우기로 결심하고 자신을 희생물로 바치고 용에게 잡혀갔습니다. 그 엘프는 에필과 똑같이 생겼지만 리오는 그녀가 용감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넬레즈는 자신의 시신이 결국 숲 속에서 발견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 발견은 그들에게 화룡왕이 돌아올까봐 두려움을 안겨주었고 서부 대륙을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에필이 화룡의 저주를 받았기에 시라는 루모가 자신의 어머니인지 궁금해하기 시작했지만 멜피나는 용의 피는 너무 강해서 그럴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시라는 자신의 아버지는 확실히 인간이라고 생각했지만 어머니는 아마 루모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라가 슬퍼하는 것을 눈치챈 넬레즈는 자신의 출신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 사과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에필은 최고의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행복하다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동지들이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켈빈은 트리스 왕국이 어떻게 엘프들을 납치하는지 궁금해하기 시작했고 넬레즈는 그들의 괴물들이 마을로 가는 길을 안내하고 있으며 숲속의 결계를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넬레즈는 그들이 여러 동족을 잃었다고 말했고 심지어 고스트 군인들도 그들을 막을 수 없다고 했지만 시라는 그들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날 밤 트리슨 군대는 여러 마리의 괴물들과 함께 마을을 향해 진군하기 시작했고 멧돼지 지휘관은 고스트 군인들이 숨어 있다고 생각하며 부하들에게 매복에 대비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한 병사가 그들은 막을 수 없다고 말하기 시작하자 그는 말에서 떨어졌습니다. 한 명은 공격을 받아 죽었고 가벼운 화살이 두 번째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의 시체를 확인했을 때 그들은 상처 하나만 발견했고 지휘관은 요정마을에서 아직 1마일이나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가능한지 의아해했습니다. 바로 그때 또 다른 한 명이 제거되었고 화살이 여러 명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지휘관이 다른 사람들에게 숨으라고 명령하자 패배자들은 사라졌습니다. 동시에 켈빈은 에필에게의 표적을 지시하고 있었고 그녀는 자신의 새로운 S급 그림자활이 믿을 수 없을 정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이전에 켈빈은 아담한타이트 성벽을 이용해 망루를 건설했고 멜피나의 푸른 가짜 안개로 인해 바깥에서는 벽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라는 자신의 흑마법으로 먼지들을 강화하여 게라드와 함께 뚫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전투 준비를 마친 소녀들에게 켈빈은 마을을 지키고
숲을 파괴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한 병사가 급히 진영으로 돌아와 알 수 없는 적에게 전멸당했고 지휘관마저 사로잡혔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는 그들이 모험가 일행이라고 생각했지만 소녀들은 동시에 모든 몬스터들을 섬멸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그들의 모습은 무능한 병사를 두렵게 만들었지만 필사적인 장군은 거대한 군주를 소환하기 위해 포탄을 발사했습니다. 군주를. 그 순간 거인이 깨어났지만 리온은 신이 나서 멜피나는 리온에게 정식 모험가가 되기 위한 시험이라며 거인을 쓰러뜨리라고 말했습니다. 감당할 수 있겠냐는 질문에 리온은 할 수 있다고 말하고는 늑대와 함께 돌진했습니다. 동시에 무능한 지휘관은 거인에게 그들을 끝내라고 말했지만 주먹이 빗나가자 리온과 늑대는 거인의 팔을 타고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뒤에서 리온의 검은 거인의 머리에 부러졌지만 역습을 피하자 거인은 먼지를 날리며 리온을 날려버렸습니다. 다행히 공격을 버텨냈기에 다시 돌진하며 클로토에게서 새 검을 받아 다시 거인의 팔을 타고 올라갔습니다. 힘을 합쳐 그의 몸 주위를 돌며 번개를 생성하여 그를 공격했지만 그놈이 거인에게 변신을 명령하자 순식간에 불꽃에 휩싸였습니다. 신의 힘으로 그녀를 짓눌러 버리려 했지만 리온이 그에게 돌진했고 그가 아직 약하다고 생각하며 늑대와 함께 또 다른 번개를 만들어 그를 내부에서부터 파괴했습니다. 이로 인해 병사들은 도망쳤지만 리온은 자신의 승리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동안 켈빈은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지만 갑작스러운 공격을 막던 중 클라이브의 쓸모없는 얼굴이 그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에피를 알아본 그는 그녀가 본 적 없는 가장 아름다운 여자라고 생각하며 명령했습니다. 그녀를 자신의 노예로 만들려고 노예 마법을 발동하려 했지만 켈빈이 지웠다. 클라이브가 자신의 더러운 얼굴이 왜 자꾸 나타나는지 의아해하자 그는 자신이 트리슨 마법 기사단의 장군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켈빈은 자신의 여자에게서 떨어지라고 말하며 자신의 감정평가의 눈을 발동하기로 했다. 그는 클라이브가 독특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채고 그가 환생한 것이 아닌가 의아해했지만 클라이브는 그가 자신의 A급 은폐 패시브를 어떻게 간파했는지 의아해했다. 켈빈도 환생한 것이 아닌가 의아해하며 켈빈은 에필에게 숨으라고 벽 속으로 들어가라고 말했다. 그녀가 도망치자 켈빈은 클라이브의 주의를 끌고 강력한 그들을 날려버린 바람 즉시 그는 탑을 소멸시키는 마법을 발동하여 입자들을 흑요석 조각으로 변형시켰다. 하지만 하나가 클라이브를 향해 날아오자 그는 방어막으로 막은 후 튕겨냈다. 패배자는 켈빈에게 이 무의미한 쇼의 주인공이 자신이라며 그를 쓸모없는 조연이라고 불렀다. 하지만 켈빈의 창이 다시 그에게 날아갔다. 하지만 방어막을 뚫을 수 없었고 켈빈이 공격을 퍼붓자 클라이브는 아무것도 자신의 나선형 방어막을 뚫을 수 없다며 튕겨냈다. 모두를. 그 순간 켈빈은 자신이 강하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공격을 막아내는 데 성공했을 때 그의 창은 나머지 여자아이들을 막았습니다. 공격을 막아내자 그의 창들이 나머지 소녀들을 막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걸린 최면에 걸린 듯한 시선으로 켈빈은 클라이브가 그의 전체 무리를 매료시켰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클라이브는 여전히 에피를 자신의 일행에 추가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레이저가 그의 방어막을 뚫고 지나가자 클라이브는 에필이 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그때 켈빈의 골렘들이 전투에 참가했습니다. 그래서 켈빈은 그들에게 영혼을 주어서 자율적으로 행동하게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클라이브는 자신이 흑마법을 썼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골렘들이 소녀들과 싸우는 동안 켈빈은 마침내 방해받지 않는 싸움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 클라이브는 하늘 높이 날아오르며 그의 호를 준비했습니다. 켈빈은 그의 공격을 피하고 그에게로 날아갔지만 클라이브는 자신이 무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즉시 켈빈은 그를 공격으로 압도하여 그가 길을 헤쳐나가도록 만들었습니다. 뚫고 지나가도록 말이죠. 하지만 클라이브가 그를 자신의 종으로 삼겠다고 제안하자 그는 켈빈을 하늘을 가로질러 따라다니는 에너지 빔을 발사했고 결국 그 빔의 가장자리를 파괴했습니다. 그럼에도 클라이브는 그를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더 많은 에너지 빔을 발사했습니다. 하지만 켈빈은 그것들이 소녀들에게 맞고 있다는 것을 알아채고 그를 멈추라고 경고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클라이브는 그들의 죽음에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자 켈빈은 그를 끌어내기 위해 하늘로 더 높이 올라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를 끌어내려고. 하지만 클라이브는 인간은 이 세상에서 무의미하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인간보다 우월하다면서 환생했을 때 얻은 힘으로 신처럼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환생했을 때 얻은 힘 덕분에. 그래서 클라이브가 새로운 삶을 즐기고 있냐고 묻자 켈빈은 강한 상대와 싸우는 것을 즐긴다고 말했습니다. 강한 상대와의 싸움만을 즐긴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클라이브가 헬릭스 베리어를 시전하자 켈빈은 보텍스 에지를 소환했습니다. 그리고 두 힘이 충돌하면서 엄청난 힘이 결국 눈부신 빛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빛이 가라앉자 켈빈의 셉터는 녹아내렸지만 클라이브는 자신이 상처 입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달은 그는 제정신을 잃었지만 켈빈은 클로토에게 자신의 긴 지팡이를 먹게 했습니다. 클라이브는 그에게 혼쭐을 내주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진정한 힘을 풀어놓기로 결심한 클라이브는 최고 등급 S랭크 마법을 발동했습니다. 그의 셉터가 대기 중의 바람을 흡수하여 거대한 장벽을 만들자 숲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토네이도가 발생했습니다. 거센 바람이 모든 사람들을 날려버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켈빈은 S랭크 블랙스테프를 꺼내 자신의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마법을 만들기 위한 시련 죽음의 낫의 힘을 깨우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는 토네이도를 향해 날아가며 그것을 반으로 갈랐고 흩어지게 만들었다. 흩어지게 했다. 하지만 켈빈은 클라이브가 다리만 잃었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의 검은 지팡이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클라이브가 다리만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를 끝내려 할 때 클라이브는 순간적으로 사라졌다. 바로 그때 켈빈은 골렘 위에 있는 한 남자를 발견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트리스탄이며 엘프 마을 공격 계획을 제안한 사람이라고 말하며 켈빈은 그에게 클라이브를 돌려줄 것을 명령했다. 하지만 트리스탄은 그 바보가 여전히 가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켈빈이 골렘이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자 트리스탄은 그들이 패배를 인정하고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몇 분 후 에필이 마을로 돌아와 요정들에게 트리스탄의 군대를 물리쳤다고 말하고 마을이 안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소식에 그들은 기뻐했고 넬리스는 승리를 축하하는 연회를 준비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승리를 축하하는 연회를 열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게라드가 켈빈이 에필을 자신의 여자라고 선언한 것을 따라하자 에필은 그의 말이 자신을 행복하게 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바로 그때 켈빈이 그녀 뒤에 나타나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하지만 엄청난 감정에 그녀의 무력한 뇌가 과열되면서 그녀는 절정에 달했습니다. 트리스탄 왕국에서 클라이브는 마침내 의식을 되찾았지만 자신이 쇠사슬에 묶여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트리스탄은 그의 다리를 치료해 주었다고 말했지만 쇠구슬이 그의 몸을 강타했고 자신의 저주받은 무기를 그에게 시험해 볼 생각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가 환생했다는 것을 알게 된 그는 그를 완벽한 실험 대상이라고 부르며 그를 죽게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동시에 그를 꿰뚫기 시작했습니다. 요정 마을로 돌아와 모든 사람들은 승리를 축하하고 있었지만 켈빈은 저 멀리 언덕 위에 있었어요. 에필이 도착하자 넬리스가 루밀의 물건을 자신에게 주었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그녀는 자신이 정말 어머니임을 깨닫고 이 마을에 와서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이 마을에 온 것을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켈빈이 그 물건을 사용하여 그녀의 머리를 묶자 에필은 계속 그를 섬기겠다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켈빈은 특히 뼈에 좋은 무료, 일꾼을 계속 두게 되어 기뻤습니다. 뼈에 좋은 전문가 말이죠. 바로 그때 다른 사람들이 도착했지만 한 소녀가 켈빈의 품으로 달려들자 그는 누구인지 쓸모없는 아이라고 생각했지만 소녀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서 사과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나타난 것을 사과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고뇌 짐승왕이라고 말했고 자신의 모습을 바꾸는 물건이 있다고 설명하면서 시험을 지켜봤다고 말했고 그들이 합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녀는 공식 임관식이 4일 후에 열릴 것이며 켈빈은 다른 S급 모험가들과 모의 전투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밝히며 그가 준비되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다른 S급과 싸운다는 생각에 켈빈은 신이 나서 전투가 기다려진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시라는 그가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에필은 그가 항상 싸워야 할 대상이라고 말했어요. 약물 중독자.
다음 영상도 시청해 주시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전설적인 플롯 마스터 여러분,